가계약금 일부 걸어놓고 계약했는데 계약 해지가 안 된대요. 자, 오늘 정보는 아주 유익한 정보일 겁니다. 왜냐고요? 저에게 분쟁 솔루션으로 계약 해지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의 단골 질문 메뉴이기 때문입니다. 100명 중에 단 5명 정도만이 모델하우스에 분양받으러 가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95명 정도는 부동산에 관심만 있을 뿐이지 분양받으려고 결심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델하우스에 가서 분양 직원들이 화려한 화술에 넘어가 거기에 홀려서 계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영상으로 얘기해도 실전에 부딪히면 한결같이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분양 계약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거나 또는 하룻밤이 지나거나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때 분양 계약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분양을 잘 받아 만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계약금 일부를 걸고 계약했는데 계약 해지가 안 된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자, 말에 어폐가 있죠. 가계약금 일부를 걸었다는데 왜 계약 해지가 안 될까요? 사람들은 가계약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가계약이 아니고 정식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분양받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작성한 계약서가 가계약이 아니고 정식 계약서라는 사실을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모델하우스 구경 갔다가 가계약금만 일부 넣었어요. 라고 제가 이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위 내용은 실제로 있었던 상황의 내용입니다.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사연자를 의뢰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모델하우스 갔다가 의뢰인은 가계약금 일부만 넣었다고 착각을 하고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모델하우스에 구경만 하러 갔다가 설명만 잠깐 드러나는 말에 5시간 동안 설명을 듣고 계약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핑퐁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분양 상담사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에 가계약금이라고 생각하고 1,000만 원을 걸고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문제 화근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분양 상담사 말대로 의뢰인은 취소하라고 전화해서 취소해달라고 했더니 분양 상담사는 정식 계약서를 썼으니 취소가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의뢰인은 당황하고 황당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소리까지 지르며 항의하니까 분양 상담사는 당당하게 법대로 하라고 했다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일을 처음 겪으면 멘붕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지만 저는 밥만 먹고 하는 일이 분양 분석, 분쟁 솔루션만 해서 그런 건지 저는 꿈에서도 분양 분석을 하거나 분쟁 솔루션을 하는 꿈이 나옵니다. 여하튼 일부 분양 상담사가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취소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상담 내용을 접수하면 저희 팀장들이 순차적으로 의뢰인들에게 전화 드릴 겁니다. 물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고라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소송까지 갔지만 패소했어요. 자, 일단 사고친 의뢰인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화병이 생길 정도였어요. 그래서 소송을 하라고 해서 제가 소송에도 질 거라고 말은 했지만 강하게 말리지는 않았어요. 소송 결과는 당연히 제 예상대로 패소했습니다. 대부분이 소송에서 왜 지는지 아세요? 분양 상담사 약점이 아닌 시행사 약점을 잡아야 하는데 시행사는
분양주를 만날 일이 거의 없죠. 거의 없기 때문에 약점을 찾을 길이 쉽지 않거든요. 무척 어렵다는 얘기죠. 이유는 시행사는 분양 대행사에게 하청 업무 계약을 하고 그 밑에 본부장, 팀장, 실장, 부장 등 분양 상담사가 있는데 분양 상담사는 분양 대행사 직원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인 프리랜서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시행사가 꼬리 자르기를 하면 분양 계약을 해지해주는 시행사 약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법으로 소송한다면 그렇다 쳐도 의뢰인 같은 경우 너무나도 억울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자명한 일입니다. 분양 상담사가 해지된다고 해놓고선 나중에 8,900만 원을 더 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을 바꾼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게 8,900만 원 넣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말이 8,900만 원을 다시 돌려준다는 말이 아니라 8,900만 원 띠끼고 꺼지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돈을 돌려받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법 조항 판례대로 한다면은 계약금 10% 내고 10% 뜯기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8,900만 원을 내고 해지한 건데 누가 들고 가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8,900만 원 내고 해지한 건데 그렇다면 8,900만 원 누가 먹는 걸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얘기는 영상에서 하면 안 되지만 두 가지 이유에서 제가 공개해야 될지 또는 폭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려드릴게요. 이제 공개 이유 첫 번째는 더 이상 가계약서 함정에 빠져가지고 선량한 사람들이 경제적 손해를 당하지 않길 바라기 때문이고요. 둘째, 제가 이렇게 열심히 겁나게 떠들어도 제 영상 조회수가 별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영상에서 폭로해도 대부분 사람 못 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8,900만 원은 분양가의 8억 9천만 원의 10% 금액입니다. 그래서 10%가 들어오면은 분양 대행사로 분양 수당이 떨어집니다. 그럼 담당자인 실장, 부장, 팀장, 본부장 한테 당연히 수당이 떨어지는 거고요. 시행사도 당연히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8,900만 원은 갈기 찢어져서 다 날아가는 겁니다. 참고로 분양 수당은 분양 현장의 위치, 분양 상품에 따라 천차만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금액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을 중개해서 계약금 10%를 납부하고 계약서를 써야지 중개 수수료를 받듯이 분양 상담사도 분양 계약금 또는 5%를 납부시켜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분양 수수료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싸잡아 말씀드리면은 분양 상담사가 다 나쁜 사람이라고 오해하시는데 아닙니다. 정직하고 착한 분양 상담사도 많습니다. 그런 분양 상담사를 만나고 싶다는 사람들은 어느 현장인지 신청서에 간단히 작성해주면 저희가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물론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